여러분, 오늘 소개할 인물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입니다. 백범 김구. 그런데 여러분은 김구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임시정부, 독립운동, 광복군.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김구는 살인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테러를 지시했습니다. 암살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평생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안락함을 포기했습니다. 목숨을 포기할 각오를 수십 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암살당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독립된 나라에서. 왜였을까요? 누가 김구를 죽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김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73년의 삶을 완전하게 걷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막일상의 세계 황해도 해주의 아이. 1876년 7월 11일. 조선 고종 13년. 황해도 해주.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창암. 후에 구로 바꿉니다. 아버지는 김순영. 어머니는 광락원.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양반 신분이 있었지만 몰락한 양반. 실질적으로는 농민과 다름없는 생활. 어린 김구의 삶은 가난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집안에서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광락원. 광락원은 보통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강인한 여성. 아들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어머니.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함께 상하이까지 간 어머니. 광락원의 말 중에 이런 것이 전해집니다. 죽더라도 의롭게 죽어라. 살더라도 의롭게 살아라. 이 어머니의 말이 김구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김구는 서당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총명했습니다. 글을 빨리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김구에게는 큰 좌절이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 1892년. 김구 나이 16.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 낙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방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장에서 김구는 양반들이 돈으로 합격을 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부정이 만연한 세상. 실력이 아니라 돈과 배경이 결정하는 세상. 이 경험이 김구에게 분노를 심었습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공정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싹 텄습니다. 그 분노가 나중에 동학으로,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막 욕망의 자각동학과 각성. 과거에 낙방한 김구는 동학을 만납니다. 1893년. 김구 나이 17. 동학. 최재우가 창시한 민족 종교이자 사회운동. 인간 평등을 강조하고 외세 침략에 저항하는 운동. 김구는 동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인간이 곧 하늘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야 한다. 이 사상이 과거 시험장에서 분노를 느낀 김구에게 깊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 김구는 동학군에 참여합니다. 어린 나이에 동학군의 접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합니다. 일본군과 조선정부군에 의해 진압됩니다. 김구는 도망쳤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이 경험이 김구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무장저항의 가능성과 한계, 조직의 중요성,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강력한 적인지, 그리고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일본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해 조선의 왕비를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김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나라의 왕비가 외국인들에게 궁궐 안에서 살해됐습니다. 그 분노가 1896년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치아포 사건. 일본인 스치다를 죽인 것.
김구는 이 일본인을 명성황후 시에 대한 복수로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구는 체포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감옥에서 김구는 책을 읽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종의 특사로 감형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구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완전히 결정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살. 그 싸움에서 죽을 수도 있는 살.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산막 욕망의 실행 교육과 신민회, 그리고 백범. 탈출 후 김구는 한동안 떠돌았습니다. 절에 들어가 승려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김구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폭력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김구가 선택한 방법은 교육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독립은 무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교육이 그 기반입니다. 이 생각이 김구를 교육운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신민회, 안창호, 이승훈 등이 만든 비밀 독립운동 단체. 김구는 신민회에 참여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조선이 일제에 완전히 병합됩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이 순간 김구에게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더 이상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1911년 백오인 사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대규모로 체포합니다. 김구도 체포됩니다. 감옥, 고문. 그러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옥 생활에서 김구는 백범이라는 호를 정했습니다. 흰백, 범상할 범. 가장 평범한 사람. 무식한 백정이나 범부들도 나라를 위하는 정신을 가지면 나라가 강해진다는 뜻. 자신을 낮추는 호.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뜻은 가장 낮은 사람부터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백범 김구. 그 이름의 뜻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사막 바닥을 치다 상하이 임시정부. 1919년 3.1 운동. 온 민족이 독립을 외쳤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 만세 운동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일제는 이것을 폭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이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조선의 독립 의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김구는 상하이로 갑니다. 임시정부 경무국장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없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감시가 끊임없었습니다. 이승만, 안창호, 김규식 등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외교로 독립을 얻어야 한다. 아니면 무장투쟁으로 싸워야 한다. 그 갈등이 임시정부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김구에게 개인적인 비극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을 남기고 두 아들 인과 신,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광락원이 상하이까지 왔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아들 곁에서 독립운동을 지켜보며 이 시기 임시정부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기록이 말해줍니다. 밥을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활동을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구는 임시정부를 지켰습니다. 다른 지도자들이 떠나거나 방향을 잃을 때 김구는 남았습니다. 그 집요함이 임시정부를 살렸습니다. 오막내면에 전한 한인애국단과 이봉창 윤봉길. 1931년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조직합니다. 목적은 하나. 일제 고위 인사들에 대한 의거. 그리고 1932년
두 개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거.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졌습니다. 히로히토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왕을 향한 직접 공격. 조선인이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거. 상하이 훈커우 공원. 일본군 상하이 점령 기념식. 윤봉길이 폭탄을 던졌습니다. 일본군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를 비롯한 고위군 인사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장제스가 말했습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의 청년 하나가 해냈다. 이 말이 이후 중국의 임시정부 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의거의 배후가 김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김구는 일제의 최고 수배자가 됩니다. 현상금 60만 원. 그런데 이봉창과 윤봉길 의거를 기획한 김구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보내는 것. 이봉창은 의거 전 김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나이 31세입니다. 이제 31년의 인생을 즐겁게 살았으니 이후로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윤봉길도 의거 전날 가족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이 젊은이들을 기획한 김구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구가 이 의거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약소국의 독립운동에서 세상의 주목을 받는 방법, 강대국들이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는 방법, 육막 귀환하다 광복과 귀국. 1940년대 임시정부가 중국을 떠돌면서도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1940년 한국 광복군 창설. 실제로 일본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든 것. 광복군은 1945년까지 성장했습니다. 미국과 협력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먼저 항복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일본이 원자폭탄 2개를 맞고 항복했습니다. 김구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27년의 망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잡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다는 것. 광복군이 국내 진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먼저 항복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나라를 찾고 싶었던 김구에게 그 아쉬움이 얼마나 컸을지. 그런데 김구는 바로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미군정이 임시정부를 공식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1945년 11월 23일. 김구가 27년 만에 조국 땅을 밟습니다. 나이 70. 그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27년. 망명지에서의 세월. 어머니를 상하이에서 잃은 것. 아내를 잃은 것. 수많은 동지들을 잃은 것. 그 모든 것을 안고 돌아온 조국. 칠막 변화된 일상 분단의 위기. 귀국한 조국의 상황이 김구가 꿈꾸던 것과 달랐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나눠 점령했습니다. 남쪽에는 미군정, 북쪽에는 소련군정. 분단의 위기. 김구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형이 복잡했습니다. 이승만 세력, 김성수 등 우파, 여운형 등 중도좌파, 박헌영 등 공산주의 세력. 이 모든 세력이 각자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구는 중간에 위치해서 통일정부를 주장했습니다. 미군정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구를 한 명의 정치인으로만 봤습니다. 그 상황에서 김구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된 자주 독립국가. 팔막 김구와 이승만 두 지도자의 충돌. 귀국 후 김구의 이야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승만. 두 사람은 독립운동의 동지였습니다.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두 사람의 방향이 갈렸습니다. 이승만의 입장. 소련과의 협력은 불가능하다. 남한만이라도 독립정부를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다. 김구의 입장. 분단된 나라는 진정한 독립이 아니다. 통일정부를 세워야 한다. 두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승만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김구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어느 쪽이 옳았을까요? 역사의 결과를 보면 이승만의 현실주의가 일부 실현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분단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김구의 죽음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막 남북 협상과 마지막 도전. 1948년 4월. 김구가 평양으로 갑니다. 남북 지도자 협상. 분단을 막기 위한 마지막 시도. 이 결정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것이었는지. 당시 정치 상황에서 평양으로 간다는 것은 친공산주의자로 몰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김구는 갔습니다.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남북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실패했습니다. 소련의 반대, 미국의 비협조,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 통일정부 수립은 무산됐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김구. 그 이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북 협상 실패 후 김구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단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좌절이 얼마나 컸을지. 신막백범일지와 김구의 꿈. 김구를 이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백범일지를 읽는 것입니다. 김구가 직접 쓴 자서전. 1947년에 출판됐습니다. 이 책에서 김구는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치아포 사건, 감옥 생활, 탈출, 상하이 망명, 의거 기획, 그리고 마지막에 꿈을 썼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 강국. 경제력도 중요하고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화의 힘이라는 것. 이 생각이 지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K-팝, K-드라마, K-영화. 한국 문화가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김구가 꿈꾼 것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범일지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그 다음 소원도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독립, 독립, 독립. 김구의 삶 전체가 이 세 글자로 요약됩니다. 11막 확장 챕터 4 김구가 오늘의 우리에게 묻는 것. 김구의 이야기를 현재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김구는 73년의 삶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독립을 위해. 그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얼마나 삽니까? 두 번째 질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구는 27년을 망명지에서 살았습니다. 자금도 없고, 지지도 흔들리고, 일제의 감시는 끊임없고,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요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의로움. 의롭게 살아라. 그것이 김구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역사 앞에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김구가 죽고 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분단이 고착됐습니다. 김구가 막으려 했던 것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기억하는 것.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 에필로그 1949년 6월 26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런데 김구는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분단을 영구화한다. 김구는 통일정부를 원했습니다. 1948년 4월.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6월 26일. 경교장. 오전 11시경. 총소리. 김구가 총에 맞습니다. 암살. 범인은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 나이 73. 그 방 안에서 김구가 세상을 떠납니다. 왜 암살됐을까요? 누가 배후였을까요?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승만 정권과의 연관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안두희는 이후에도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1996년에 사망했습니다. 완전한 진실을 밝히지 않고 김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그 말대로 김구는 분단된 조국에서 암살당했습니다. 통일을 원했던 사람이. 김구의 장례식에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눈물들이 무엇을 말해줬을까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경교장은 지금도 서울 강북 삼성병원 옆에 있습니다. 그 방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총탄 자국이 남아있는 벽. 그 자국 앞에 서면 73년의 삶이, 27년의 망명이, 수십 개의 선택들이 모두 그 한순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김구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쉽게 말해주는 재미있모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